진짜요, 아빠. 네, 안녕하세요, 베프님들. 시원스쿨 대표 강사 윤선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행 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호텔에 가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표현들, 방 예약과 관련된 표현이고요. 그리고 문법들이 어려운 게 한두 가지 정도 있고요. 그리고 단어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존중과 예의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할 때 쓰는 표현. 요거는 문법 구문이 살짝 복잡하니까 챙겨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봤던 짝짓기 구문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위치. 위, 아래, 뭐 옆에, 안에, 뭐 이런 것들 짧게 보실 겁니다. 자, 오늘도 준비되셨죠? 네, 바로 시작합니다. 출발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존중과 예의라는 건요. 사실 우리 베트남어에는 경어법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렇죠? 높임말이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문장 끝에 그동안 배웠던 거 뭐 배웠었어요? 이렇게 붙이면 뭔가 예의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해서 예의가 없는 말이냐? 그건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더 표현하고 싶어요.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을 때 문장 끝에 를 붙여줬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오늘 이건 뭐냐면요. 상대를 불러줄 때. 그럼 우리가 상대를 불러줄 때 상대의 호칭으로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 앞에 그어를 붙이면 그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게 더 명확하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중과 예의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없다고 예의가 없느냐? 그건 아닌 거 아시죠? 네, 그 마음을 더 이렇게 극존칭으로 나타낼 때 주로 우리가 윗분들, 흔히 말하는 윗분들을 부를 때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뭐님, 뭐뭐분이라는 의미 이런 것보다 그냥 우리가 존중과 예의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모님. 저 오늘 사모님처럼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바라고 되어 있죠. 마의 하면 할머니, 뭐 높으신 분의 높으신 분 이렇게 부를 때도 쓰이지만 여기에 트어를 붙이면서 극존칭이 되는 거죠. 트바. ông ấy đi vắng rồi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장 끝에 rồi 하면 완료를 나타내는데 đi vắng 하면 뭐죠? vắng 하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đi vắng 하면 외출 중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괜찮죠? 자, 이번엔 thưa ông. 자, 이번에는 상대방에. 지금 보시면 ông, bà 둘 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남성에게는 ông, 여성에게는 마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thưa ông 해서 상대를 역시 높여주고 있고요. 자, 저는요. đã đăng ký vé máy bay cho ông rồi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저 대상하면 그 대상을 위해서예요.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조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대신해 준 거죠. 그래서 thưa ông, 제가요 했대요. 뭐를요? đăng ký 하면 등록하다 합니다. 그러면 뭘 등록했어요? 비행기 표를 등록했다라는 건 예약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또는요 우리가 그냥 예약하다 해서 that이란 단어 그 자체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đặt vé máy bay 또는 đăng ký vé máy bay. 근데 누구를 위해서? cho ông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thưa bà 또는 thưa ông 이렇게 표현된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어렵지 않아요. 호칭 앞에 뭐만? though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정중하게 요청할 거예요. 뭐라고요?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녀 하면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아시겠죠? 녀 하면 부탁해요. 예요. 뭘요? 당신이 동사할 것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VS를 2 오면서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동사 뒤에 그 대상 또는 상대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와서 그 상대에게 동사를 해주세요. 또는 여기선 상대에게 동사를 부탁해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영어로 치면 뭐 간목직목 이렇게 해서 막 배웠던 것들이 베트남어에서는 그 주요 동사 뒤에 상대, 대상이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이어지는 구문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녀를 쓴다. 그리고 여기와 함께 짝짓기로 같이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바로 zoom 또는 giúp 또는 호예요. 그래서 얘를 안 써도 되지만 습관적으로 우리가 zoom 또는 giúp, 호 이게 다 돕다
돕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동사 뒤에 붙어서 아마 이 뒤에는 호칭이 올 때가 많아요. 저를 도와서 동사해 주세요. 동사 뒤에 또는 동사구 뒤에 이렇게 이 아이들을 많이 붙여서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요거 예문으로 보면 조금 더 와닿고요. 와닿은 다음에 여러분들 입으로 뱉으실 수 있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녀 아이. 자, 상대 남성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뭐 해달래요? 망, 동사 해달래요. 어떻게 해달래요? 네, 들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를요? giúp hành lý của tôi ra xe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동사 대 giúp 하면 도와서라는 거죠. 뭘 도와달래요? 짐을요. 누구의 짐? 나의 짐을 도와서 나가게 해달래요. xe, 차로요. 이건 뭐냐면 차에 나가서 실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짐이 어디 있죠? 짐 입장에서는 나와 짐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차는 어디 있을까요? 바깥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ra se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신 대상 나오죠. nhờ anh 동사 mang 들고 와주세요. giúp 붙였고요. 나의 짐을 ra xe 차 쪽으로 바깥으로 옮겨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가볼게요. nhờ anh hỏi hộ. 자, 여기도 동사 뒤에 hộ 붙였어요. nhờ anh. 자, 상대 호칭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동사 hỏi 하면 뭐였죠? 질문하다요. 그럼 당신이 물어봐 주시겠어요? 왜? 상대한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 anh 에게 hỏi 해달라고 부탁해요. 해달라는 거죠. nhờ anh hỏi hộ. 자, 우리 요 단어는 같이 짝짓기로 붙어 다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해달라고? 또 나를 대신해서 giá vé máy bay. 자, 비행기 티켓 가격이 어떤 비행기 티켓이요? đi Hà Nội. 하노이로 가는 티켓이요. là bao nhiêu? 얼마인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나 대신 해줘. 이런 말인데 우리 어떻게 부탁하고 싶어요?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nhờ anh hỏi hộ tôi. 나 대신에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오는 거죠. 여기도 나 대신에 부탁해. 네가 들어줘. nhờ anh mang. 그리고 여기에 giúp 또는 zoom 또는 hộ 다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블라블라블라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핵심은 nhờ 상대 호칭 그리고 동사 그리고 그 뒤에 습관적으로 붙는 giúp, zoom, hộ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가봅니다. 네, 다음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 보실 텐데요. 위치, 오늘은 어떤 거 배우실 거냐면요. 자, 어떤 면과 맞닿아 있는 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쓰는 단어, 그 다음에 그 아래 볼 거예요. 위, 아래, 위, 아래. 맞아요. 그래서 trên 하면 위라는 단어고요. 우리가 dưới 하면 뭐죠? 네, 아래라는 단어예요. trên dưới, trên dưới.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trái, phải 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기준으로 써드릴게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한테는 fai가 맞나요? 우리 선생님? 네, 여기가 fai가 될 거고요. 자, 여기가 trái,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trên dưới, trái phải 이렇게 된 거예요. 자, trên dưới, trái phải 해볼까요? trên dưới, trái phải, trên dưới, trái phải. 한 번 더. 이거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trên dưới, trái phải, trên dưới, trái phải. 한 번만 더 해볼게요. trên dưới, trái phải, trên dưới, trái phải. 외우셨죠? trên 위, dưới, 아래, trái 왼쪽, phải, 오른쪽. 요렇게 챙겨주시면 돼요. trên dưới, trái phải, trên dưới, trái phải.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어떤 공간으로 왔을 때 안쪽, 우리 안쪽에 뭐 있지? 정, 안쪽을 말해요. 안은 정입니다. 그리고 바깥 외자죠. ngoài 하면 바깥이요. ngoài, 바깥. 그래서 얘가 확장되면요. 우리가 안, 동안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이 공간으로 치면 아니지만 이 시간 동안이라고 해서 시간과 결합해서도 쓰여요. 그래서 이런 의미까지 같이 챙겨주시면서 trên dưới, trái phải, trong ngoài 이렇게까지요. 아시겠죠? trên dưới, trái phải, trong, 안, trong 그리고 ngoài 이렇게까지 같이 챙겨두세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시냐 바로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지역화.
열쇠가, 자, 우리 지역과 재밌어요. 잠글 때 콱 잠그죠? 그래서 콱 잠그다라는 동사인데요. 명사로는 지역과 열쇠입니다. 자, 열쇠가 여기서는 어가 동사로 쓸 겁니다. 뭐뭐에 있다, 위치에 있다, 그리고 위치 표현 trên 또는 dưới 해서 trên 위에 있대요. bàn dưới 하면 여러분 책상이죠. 종이가 있는 상이기 때문에 책상이 됩니다. 오케이,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A는 위치에 있어. 그리고 위치 표현 나오고 B 위에 이런 표현인 거예요.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스타일 볼게요. 자, 두 번째는 건죠. A는 우리 강아지죠. 멍멍이가 뭐 했대요? 이렇게 누워 있대요. 그래서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어디에 위치 표현 나오고 bàn 했어요. 우리가 먹는 상은 뭐죠? 식탁이죠. 그래서 식탁 아래에서 동사하고 있다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물의 위치를 나타낼 땐 동사로 어를 활용하겠죠. 이때 어는 동사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사물이 행위를 하고 있어요.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동사를 쓰고 어디에서라는 어를 같이 활용하겠죠. 그렇죠? 이때 어는 뭘까요? 네, 전치사로서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박 보실게요. 자, 돈이죠. A가 했어. 그리고 위치 표현 나오고 B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위 어디예요? 위 지갑 안에. 그렇죠? 지갑 안에 돈이 있다 이거예요. 문제 없으시죠? 이번에는 anh 그가 chỉ đứng 오직 서 있기만 하대요. 이때는 동사 자, 정신 차릴게요. 동사 이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đứng 하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ngoài 하면 밖에서. 자, 여기서는 어가 동사로서 A는 한다, 위치 표현 B 요 형태고요. 자, 두 번째는 A는 동사의 어디에서 위치 표현 B 이거예요. 여기서는 바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B가 따로 필요 없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어디 문 밖에서 이렇게 하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생략이 돼 있어요. 그는 오직 đứng 서 있대요. ở ngoài 밖에 서 있기만 한대요. không vào trong phòng 했어요. 자, 어디? không vào 하면 들어오지 않는다. trong phòng 방 안으로 이렇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trong ngoài 요 표현까지 봤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위치 표현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쓴 거 있었고요. 이번에는 화자의 기준에 따라서 이 위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몇 층에 사세요? 저는 25층에 살아요. 그러면 우리 3층 사는 우리 이웃은 25층으로 올라간다. 25층에 제가 산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올라가서 산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 28층에 사는 사람은 저를 25층 아래에 산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화자, 말하는 사람의 기준과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젠즈의를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문으로 보시면 조금 더 확 와닿으실 텐데요. 볼게요. 그의 방은 2층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뭐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어만 써도 되지만 자, 만약에 내가 2층보다 아래에 있어. 그럴 경우에는 젠을 붙여준다는 거죠. 화자가 2층보다 아래층에 있을 경우에는 위로 올라간다. 위에 있다는 개념에서 ở trên tầng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phòng ấy ở 있어요. trên tầng 2.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아, 화자는 2층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문장이지만 예를 들어 2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phòng anh ấy ở dưới tầng 4 했어요. tầng 4. 자, 볼게요. 이러면 화자 기준에서 4층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가 4층보다 위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뭐의 기준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위치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볼까요? anh ấy, 그가 đang chơi bóng 했어요. đang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멍, 공을 가지고 play 하고 있대요. 놀고 있대요. 어디서? trong sân 했어요. 그러면 어디죠? 마당 안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화자는 마당 밖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집 안이 아니라 마당 밖에서 이렇게 마당을 들여다 봤을 때 아, 마당 안에서 하고 있네. 저희 멍, trong sâ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슷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죠. cô ấy, 그녀가 đang đứng 서 있대요. ở ngoài sân. 어디서? 여기 밖에서, 마당 밖에서. 그럼 화자는 어디 있어요? 실내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밖에서 하고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런 거를 써요? 젠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제가 여행할 때도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위치 표현을 달리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ở phòng tiếp tân khách sạn 했어요. khách sạn 되어 있죠. 그래서 호텔에 있는 tiếp tân 하면 여러분 리셉션입니다. 리셉션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nghe nhé. Ở phòng tiếp tân khách sạn. Chào ông cần gì ạ? Chào cô, tôi muốn thuê phòng. Thưa ông, ở đây chúng tôi có 2 loại phòng, phòng đơn và phòng đôi. Ông muốn thuê loại nào ạ? Phòng đơn bao nhiêu một đêm? 250.000 một đêm. Trong phòng có máy lạnh, tivi, điện thoại. Phòng tuy nhỏ nhưng sạch sẽ, thoáng mát lắm. Có tủ lạnh không? Thưa có chứ ạ. Cô cho tôi thuê một phòng đơn. Vâng. Ông muốn thuê mấy đêm ạ? 4 đêm. Đây là hộ chiếu của tôi. Phòng của ông số 309 ở trên tầng 3. Đây là chìa khóa phòng. Cảm ơn cô. Thưa ông, khách sạn chúng tôi có phục vụ ăn sáng miễn phí cho quý khách. Vậy sáng mai xin mời ông xuống nhà hàng ở tầng 1 ăn sáng nhé. 가볼게요. 좀 길었죠? 자, 안녕하세요. 뗀더니 말하고 있어요. 옴건지야. 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문장 끝에 예 있게 물어보고 있죠. 자, 안녕하세요. tôi muốn thuê phòng 했어요. thuê phòng 하면 방을 렌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호텔 방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thuê 하면 일정한 금액을 주고 빌릴 때 렌트할 때 쓰는 돈 렌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thuê phòng. thuê phòng 챙겨두시고요. 자, thưa ông 했어요. thưa 플러스 호칭이 나왔어요. 그쵸? 상대, 우리 손님은 귀중하니까요. 그쵸? thưa ông 하고 말했어요. ở đây, 여기에 chúng tôi, 우리, có, 가지고 있어요. 여기 우리는요, có, 가지고 있어요. hai loại phòng, 2 종류의 방이요. 자, 여기 문제 없으시죠? 어떤 방? phòng đơn và phòng đôi. 자, 우리가 thuê phòng 할 때 2가지 종류의 방을 빌릴 수가 있어요. 단수의 방, 우리가 단수할 때 호단자, 바로 đơn 입니다. phòng đơn, 단일방, 싱글룸이죠. 그리고 phòng đôi, 자, 우리가 đôi 하면 뭐였죠? 그렇죠. 우리가 젓가락, 짝지 있어서 đôi đũa 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쇼핑할 때 신발 짝지 đôi 했어요. 그래서 더블이죠. 더블룸, 싱글룸, 그리고 더블룸. 자, 그리고 ông muốn thuê loại nào à? 라고 했어요. 당신이 muốn, 원합니까? thuê, 빌리기를, 그리고 명사 nào 하면 뭐였죠? 어떤 명사를. 그래서 어떤 종류를 빌리시길 원해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phòng đơn bao nhiêu một đêm 했습니다. 싱글룸이 주어가 bao nhiêu, 얼마입니까? một đêm, 한 밤에 이렇게 물어보죠. 한 밤에 1박 숙박하면 얼마예요? 요거죠. bao nhiêu một đêm. 자, 제가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숙박에서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잘 챙겨두세요. 자, 가격이 나올 거예요. 250.000 một đêm 했어요. 자, 우리 써볼까요? 200 하면 200이죠. 그쵸? 남쪽, 우리가 쪽 하면 10에 대한 단위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남쪽 썼어요. 250이죠. 그러고 나서 ngàn 쓰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ngàn 하면 공세계 천이었죠. 그래서 25만 동이에요. 하룻밤에 있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trong phòng, 방 안에. trong phòng, 방 안에 có, 가지고 있어요. 뭐가 가지고 있어요? máy lạnh 하면 차가운 기계. 그쵸? 에어컨과 TV와 điện thoại, 전화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máy lạnh, TV, điện thoại ở trong phòng
하고 표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에 이러이러한 게 블라블라 있어요. 이렇게 많이 더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방 안에 짱펑가 가지고 있어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냉장고 안에 정 냉장고 이렇게 될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아시겠죠? 그쵸? 이 블라블라블라가 주어가 되면 어가 올 테지만 그 있는 위치가 주어가 될 경우에 예를 들어 냉장고, 방 이런 게 주어가 될 경우에는 그것이 앞에 오고 얘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문장인 거예요. 짱펑 방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phòng 방은요. Tôi nhỏ nhưng sạch sẽ, thoáng mát lắm 했어요. 아직 우리가 안 배운 표현인데요. tôi A, tôi A, nhưng B예요. 비록 A 하지만 그러나 비하다라는 거죠. 어떻대요? nhỏ, 작지만 그렇지만 sạch sẽ 하면 깨끗하대요. 그리고 thoáng mát 하면 뭐죠? thoáng 하면 뭔가 이렇게 탁 트여 있는 거, mát 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쾌적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라고 해서 람까지 썼습니다. 이어가 볼까요? có tủ lạnh không? 했어요. có 명사 không 이죠. 냉장고가 있을까요? thưa có chứ ạ? 했어요. 여기서는 뭐가 생략됐죠? 네, 앞에를 보세요, 여러분. thưa ông 있었죠. 그렇죠? 호칭이 생략된 거예요. thưa ông có 있어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있지. 건주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자, cô tiếp đơn을 말하는 거죠. 그쵸? cho tôi thuê, cho 대상 동사로 말하고 있어요. 저로 하여금 thuê, 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를요? một phòng đơn, 한 개의 싱글룸이요. cho tôi thuê một phòng đơ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vâng, 네, ông muốn thuê mấy đêm à? 자, 당신이 muốn thuê 빌리기를 원하나요? mấy đêm, 몇 밤을요? 이렇게 문장 끝에 얘기해주고 있죠. 4đêm ạ, 4đêm. 자, 1, 2, 3, 4. 4일 밤이죠. Đây là hộ chiếu của tôi. 외국인이 이렇게 베트남어를 잘하네요. hộ chiếu 하면 뭐죠? 여권이죠. 여기 제 여권이요.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문제 없으시죠?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셨는데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저 대상 동사로 cho tôi thuê 하고 이렇게 빌리는 표현들까지 챙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tiếp đơn 이 말합니다. phòng của ông, 당신의 방이 số 309호고요. 자, 우리나라는 309호라고 말하지만 베트남어에서는 309 이렇게 따로따로 말하거나 또는 309 해서 우리가 10의 단위수가 0일 때 쓰는 단어 링 또는 레를 사용해서 309 이렇게 따로 말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phòng 이 어디에 있어요? ở trên tầng 3에 있어요. 자, 말하는 사람 이 tiếp đơn 의 기준으로는 3층은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trên 이라는 단어를 썼죠. ở trên tầng 3. 자, 그리고 đây là this is죠. 여기에 chìa khóa phòng, 여기 방키 있어요 라고 합니다. 자, cảm ơn cô. 그리고 마지막 이어져요. thưa ông. 우리 thưa 플러스 호칭 상대를 귀중하게 말하고 있어요. khách sạn chúng tôi, 우리 호텔은요, 가지고 있대요. 자, 뭘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 대상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가 가지고 있대요? phục vụ ăn sáng miễn phí. 자, phí 하면 비용, 비용을 면제해 주는 거 무료죠. 그래서 무료의 아침 서비스를 가지고 있대요. 저 누구를 위해서? 저 대상 누구를 위해서? 저 khách 손님을 위해서. 그런데 귀중한 손님을 높여 부를 때 쓰는 거예요. quý khác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vậy 그러면 sáng mai 내일 아침에 xin mời 하면 뭔가 권유를 굉장히 그 존칭해서 해주는 말이죠. 뭐뭐 하세요라는 거예요. 대상 당신이요 xuống 내려오다 여기서 동사로 쓸 거예요. 이 xuống 하세요. 그리고 ăn sáng 하세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오래요? nhà hàng ở tầng 1. 1층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오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ăn sáng, 밥 먹으세요. 아침 먹으세요. 문장 끝은 예 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문장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숨 고르기 하시면서 쭉 보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A 하지만 B 하다라는 표현 배워보실 거예요. 비록 A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B 했어 라고 상관 접속사 구문 짝 지어지는 건데요. 바로 tuy A nhưng B nhưng B입니다. 역시나 여러분 이렇게 tuy A 하고 니응을 생략한 채로 쭉 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tuy 자리에는 zu 또는 막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적어두세요. 우리 VSL 3에서 틀림없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tuy A 하고 짝짓기로 nhưng B 구문이지만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넘어가 볼게요. 비록 A 하지만 tuy A 그러나 B하다 nhưng B 챙겨둘게요. 갑시다. 그 호텔은 khách sạn 의 또는 khách sạn đó 되겠죠? 그 호텔은 작지만 tuy nhỏ 이렇게 될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 쌤, tuy 자리에 여기 호텔 오고 작다 나오면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tuy khách sạn 의 nhỏ 하셔도 되고요. khách sạn 의 그 호텔이 tuy nhỏ 작지만 nhưng rất sạch sẽ 어떻대요? 굉장히 깨끗하고 tiền nghi 했어요. 자, 아까는 이 자리에 다른 단어가 있었는데 tiền nghi 하면 뭐냐면 편의시설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tiền lợi 에서 편리한이라고 봤죠? tiền nghi 하면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동의했어요. anh ấy đồng ý. tôi không thích. 동의했는데 비록 좋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지못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tôi không thích. 좋아하진 않지만 tôi không đồng ý. 동의하진 않지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좋아요. 우리 넘어갑니다. 자, ở phòng tiếp tân 이번에도 역시나 tiếp tân 방에서 우리 리셉션에서의 대화입니다. 뭐 하고 싶대요? 요코 muốn trả phòng. 방을 trả 되돌려주는 것 바로 체크아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Ở phòng tiếp tân, Yoko muốn trả phòng. Chào cô. Chào anh, chiều nay tôi muốn trả phòng. Vâng, cô định trả phòng lúc mấy giờ ạ? Lúc 4 giờ. 4 giờ, phải không ạ? À, xin lỗi. Lúc đó cô có cần gọi taxi không ạ? Dạ cần, nhờ anh gọi taxi giùm tôi nhé. Nhân tiện nhờ anh cho người mang giùm hành lý của tôi ra xe. Bây giờ cho tôi trả tiền phòng. À, xin cô chờ một chút. Dạ, đây là hóa đơn tính tiền. Tất cả là $110, phải không? Dạ, phải. Cảm ơn cô. 좋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뭔가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짜고 안녕하세요. 짜오아이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자, chiều nay 오늘 오후에 tôi muốn trả phòng. trả phòng 요 단어 볼게요. 아까 우리가 thuê phòng 했죠. 그쵸? 방을 빌렸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은 trả phòng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체크인 할 때는 사실 방을 받다라고 해서 nhận phòng 이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체크인하다 nhận phòng. 그리고 방을 빌리는 거예요. thuê phòng. 이번엔 방을 반납해요. trả phòng. 세 개 단어 같이 챙겨 두시고요. vâng, 네. cô định trả phòng lúc mấy giờ? 에서 주어 동사 lúc mấy giờ 하면 주어는 몇 시에 동사 하나요? 이거죠. 그래서 định 예정인가요? trả phòng 할 예정인가요? 몇 시에? lúc 4 giờ 몇 시예요? 4시예요. 자, 4 giờ phải không ạ? 4시가 맞아요? 아, xin lỗi. 죄송한데요. 무슨 일이 이어지죠? lúc đó. 자, 이 표현 보세요. lúc đó. lúc 때예요. 때, 찰나의 때. đó, 그라는 뜻이죠. 그때에 cô có cần gọi taxi không?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có cần không? 이건 뭐예요? 그쵸? có 동사 com인데 그 동사 자리에 cần 필요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뭐 할 필요가 있네요? gọi taxi. 택시를 부를 필요가 있나요? 라는 거죠. 그때 택시 부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nhà cần 필요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nhờ 막 나와요. nhờ ai? 당신한테 gọi taxi. 택시를 부르는 것을 부탁해요. 이거죠. nhờ anh gọi taxi. 그리고 giùm tôi nhé. giùm 습관적으로 썼어요.
저를 도와서 문장 끝에 제안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 당신 택시 좀 불러줘.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문장은 anh gọi taxi nhá 이거예요 사실. anh 당신 gọi taxi 택시 불러주세요. 문장 끝에 제안 이게 더 쉽죠. 근데 이거는 정중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 을의 입장,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럴 때 정중하게 쓰는 표현이 바로 nhờ anh gọi taxi giùm tôi nh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사람도 우리가 손님이지만 부탁을 해야 되니까 nhân tiền 동시에 nhân tiền 하면 뭐뭐 하는 김에 동시에라는 뜻을 가져요. nhờ ai cho người mang giùm hành lý của tôi ra xe. 자, 요거 보고 좀 숨이 턱턱 막히셨을 텐데 구조는 똑같아요, 여러분. 대상 동사 자리예요. 그럼 당신 또 부탁해요. 이거 해주는 걸요. 근데 이 동사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저 대상 동사로 이게 뭐죠? 그쵸. 우리 쪼의 사역 동사 용법과 엮여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죠. 당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망 하면 가지고 가다, 가지고 오다죠. 할리 이 짐을 나의 짐을 가지고 올 것을 부탁해요. 가지고 나갈 것을 자세 바깥으로 나가줄 것을 부탁해요 라는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hờ anh cho người mang giùm hành lý của tôi ra x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nhờ anh 당신한테 부탁을 할 거예요. 뭐 해달라고? 저 해달라고. 이게 큰 구조죠. 근데 저 대상 동사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cho người ma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들도록 부탁해 주세요. 그리고 동사 뒤에 zoom 쓴 거죠. 습관적으로. 그리고 누구의 짐? 나의 짐을 자세 이 차가 있는 바깥으로 mang 해달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nhờ anh cho người mang giùm hành lý của tôi ra xe 이렇게요. 네, 어려우시죠? 이거 진짜 어려운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구조 파악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려우시면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입에 붙이셔도 완전 성공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뭐요? 지금 cho tôi trả tiền phòng 뭐까지 하신대요? 네, 저로 하여금 동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죠. 저로 하여금 제가 이거 갈붙이네요. 던지. trả tiền phòng 뭐래요? 방을 체크아웃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체크아웃 할게요 이 표현입니다. 자, xin cô chờ một chút 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고요. 야, đây là hóa đơn tính tiền 했어요. 자, 우리가 đây là hóa đơn 해도 되지만 tính tiền 하면 뭐죠? 돈을 계산한 영수증이에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풀어줬어요. tất cả là 모두 뭐뭐이다. tất cả là 우리도 한번 영수증 받고 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tất cả là 이렇게요. 그렇죠? 모두 뭐뭐이다. 그래서 110 $110가 phải không? 맞죠? 야, phải. 맞아요. cảm ơn cô.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대화가 끝납니다. 문제 없으셨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대화까지 끝났고요. 우리 두 번째 단어에서 부탁해요. 어려웠죠? 그쵸? 요 문장은 별표 치시고 한 두 번, 세 번 보시고 구조 파악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입에 달라붙게 하는 거는 요거. 택시 불러주세요. 짐 옮겨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는 거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연습 문제로 충분히 연습시켜 드릴게요. 우리 오늘 두 가지 대화문 봤는데요. 둘 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방을 예약하는 표현들, 특정 호텔에서만 쓰는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탁할 때 그 구문이 익숙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nhờ 대상 동사까지 꼭 챙겨주시면서요.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화이팅! cố lên nhé! học chăm chỉ nhé! 안녕!